빅뱅과 양자요동 합본 17. 양자역학으로 공간에서 물질이 발생한다. 양자요동은 양자역학이라는 미시 세계의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나 고요한 무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양자역학은 이 진공이 결코 텅 비어 있거나 고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에너지가 끊임없이 솟아났다가 사라지는 매우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제시한 양자의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같은 물리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에서 이 불확정성 원리는 에너지와 시간을 동시에 완벽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착상된 것이다. 이런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 원리가 바로 양자요동의 핵심적인 근간이 된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우주가 에너지를 불확실한 양만큼 빌려왔다가 다시 갚듯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진공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에너지의 변화가 곧 양자요동이다. 그렇다면 이 빌려온 에너지가 비록 가상 입자가 실제로 직접 관측되지는 않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존재했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입자와 반입자의 쌍이라는 것이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갑자기 물방울이 맺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진공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물리적 현상을 말한다. 이런 양자요동 이론은 20세기 초반부터 여러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하나의 결과물이자 예측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고 폴 디락 같은 과학자들이 진공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입자들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디락의 바다와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긴 했지만 말이다. 결국 빅뱅 이론에서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이 양자요동이 매우 미세한 불균형을 만들어내면서 우주의 은하나 별 행성과 같은 거대한 우주 구조의 씨앗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 중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입자와 반입자의 쌍의 반복으로 우주 초기 물질이 생긴다. 양자요동 퀀텀 플럭추에이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현상 중 하나로서 오묘한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의 법칙 아래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놀라운 물리적 설명이다. 흔히 진공이라 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비어있는 공간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고전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나름 타당한 해설일 수 있어도 양자역학의 물리적 상황에서는 다른 차원의 물리적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양자 진공은 단순하게 텅 비어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에너지와 입자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지속적인 상태로 이 동적인 진공 상태야말로 양자요동의 핵심적인 물리학적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원에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가 있다. 특정 물리량 쌍 예를 들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 혹은 에너지와 시간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양자역학의 특성에 따른 것이며 에너지와 시간의 관계에서 보자면 우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기는 듯 보이지만 그 일탈이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고 곧바로 회복된다면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에너지의 일시적인 차용은 극히 짧은 순간이지만 우주 공간 어디에서나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 짧은 시간 동안 빌려온 에너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입자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입자들은 입자와 반입자라는 쌍의 형태로 생성되어 순식간에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와 양전자 쌍이 진공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곧바로 서로를 소멸시키며 에너지로 되돌아가는 현상과 같다. 이러한 가상 입자들의 순간적인 생성과 소멸이 진공, 공간 곳곳에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전체를 양자요동이라는 것이다. 이 끊임없는 미시적인 흔들림은 단순한 이론적 유희를 넘어 초기 우주의 물질 생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의 거대한 우주 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 양자요동은 진공이 물질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양자 세계의 근본적인 작용,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놀랍긴 하다. 3. 우주 초기 물질 생성과 구조적 이해. 이처럼 진공조차 멈추지 않는 양자요동의 심오한 원리 속에서 우주 초기의 물질 생성은 단지 이론적 가설을 넘어선 존재론적 질문이 된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가상의 입자와 반입자 쌍은 미시 세계의 찰나적 현상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우주의 가장 거대한 서사를 이루는 철학적 통찰이기도 하다.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빅뱅 직후의 극단적인 환경은 일시적인 가상 입자들에게 실제하는 물질로 고정될 기회를 제공했다. 막대한 에너지 밀도와 고온은 가상의 베일을 찢고 존재의 영원한 형태를 부여하는 동력이 되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양자요동의 역설적 허용이 초기 물질의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입자와 반입자의 쌍이 생성되는 것만으로는 현 우주를 설명할 수 없다.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소멸하여 순수한 에너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입자와 반입자가 동등하게 생성되었다면 우주는 모든 물질이 소멸해버린 순수한 에너지의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 우주가 현재와 같이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바로 입자와 반입자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우주 초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미세하게나마 입자의 수가 반입자보다 더 많았다. 이 아주 작은 차이가 모든 반입자가 사라진 후 남겨진 여분의 물질을 형성했다. 이 여분의 물질이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모든 별과 행성, 은하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진공의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반복은 물질의 기본 단위를 제공한다. 또한 미세한 비대칭성은 물질의 영속성을 부여했다. 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경이로운 통찰을 안겨준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자체가 양자요동이라는 심오한 법칙들이 빚어낸 우연이자 필연의 결과임을 말한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찰나의 에너지 요동이 남긴 영원한 흔적이다. 이는 놀라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4. 미세한 흔들림이 빚어낸 우주의 구조. 진공의 무한한 생성과 소멸이 빚어낸 미시적 양자요동은 비대칭성을 통해 우주의 물질을 만든다. 그러나 이 물질이 단순한 무질서한 덩어리에 머물지 않고 별과 은하 그리고 거대한 은하단으로 조직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심오한 물리적 기적이다. 빅뱅 직후 우주 역사의 지극히 짧은 한순간 상상조차 불가능한 규모의 급팽창이 발생했다는 것은 찰나적인 창조 개념이다. 이 순간은 양자요동이라는 미세한 흔들림을 우주의 거대한 파동으로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이는 아주 작은 연못의 잔물결이 갑자기 밀려드는 거대한 파도로 변하는 것과 같다.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는 인플레이션 장이라는 미지의 에너지에 의해 엄청난 속도로 부풀어 올랐다. 이 팽창은 너무나도 격렬해서 당시 존재하던 극미세한 양자요동들이 원래의 크기를 잃지 않고 거의 무한에 가깝게 늘어났다. 그 결과 양자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미세한 에너지 분포의 차이가 거대한 공간에 걸쳐
밀도 불균일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떤 지역은 주변보다 아주 미세하게 밀도가 높았고 어떤 지역은 낮았다. 이런 미세한 씨앗들이 우주라는 광활한 캔버스 위에 점점이 뿌려졌다. 이 밀도 불균일성이 바로 우주 구조 형성의 근원적인 씨앗이다. 밀도가 높은 지역은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주변의 물질을 강력하게 끌어당겼다. 시간이 흐르고 우주가 식어가면서 이 미세한 중력의 우위는 점차 강화되었다. 작은 불균일성은 점점 더 큰 덩어리를 형성하며 자라났다. 이러한 중력적 붕괴와 응집 과정을 통해 수억 년이 흐른 후 최초의 별들이 탄생했다. 별들은 모여 은하를 이루었고 은하들은 다시 거대한 은하단을 형성하며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거미줄 같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만들어냈다. 결국 양자요동은 우주의 물질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지금처럼 정교하게 조직될 수 있도록 최초의 설계도를 제공했다. 가장 미시적인 수준의 불확정성이 가장 거대한 우주 구조의 필연성을 빚어낸 것이다. 모든 천체는 진공의 숨겨진 역동성과 초기 우주의 경이로운 팽창이 엮어낸 신비로운 결과라는 가설이다. 5. 물리적 과학을 넘는 철학적 사유방식의 이해. 양자요동과 급팽창 이론이 제시하는 우주의 기원은 경이로운 관측과 실험적 검증을 통해 그 타당성이 끊임없이 입증되는 이 개념은 우주와 생명 근원을 이해하려는 원초적인 과학적 탐구를 넘어선 존재론적 물음이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복사 관측이다. 빅뱅 후 약 38만 년 뒤 방출된 빛의 잔재인 배경복사는 우주의 아기 사진이다. 플랑크 위성 같은 정밀 관측 장비들은 배경복사 지도에서 미세한 온도 불균일성을 발견했다. 이 온도 차이는 급팽창 시기 증폭된 양자요동의 직접적인 흔적으로 보인다. 초기의 양자적 흔들림이 훗날 별과 은하를 형성할 거대한 구조의 씨앗이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만약 우주가 균일했다면 현재 은하 분포는 설명하기 어렵다. 배경복사는 이 불균일성이 양자요동에서 시작되었음을 뒷받침한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등 입자물리연구소들은 거대 강입자 충돌기를 통해 초기 우주의 극한 환경을 재현한다. 이 충돌 실험은 진공에서 입자 생성, 힉스 보손의 물질 질량 부여 등 입자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양자요동에 의한 물질 탄생 메커니즘을 실험실에서 검증하고 우주 초기 이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정이다. 가설을 넘어 실제를 찾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미시 세계를 파헤치며 거시 우주의 비밀을 풀어가고 있다. 한편 우주의 시작과 물질 기원에 대한 탐구는 과학을 넘어선 철학적 질문들을 던진다. 무에서 유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왜 우주의 물리, 법칙은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완벽히 조율되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다. 이런 면에서 양자요동은 이러한 심원한 질문에 과학적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주가 결코 텅 빈 우연의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에너지가 교차하며 새로운 존재를 빚어내는 역동적인 장소라는 것이다. 이 우주를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실존적 존재의 의미를 묻는 과정이다. 이는 과학과 철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존재론적 물음에 대한 해답의 한 방편이 된다. 6. 저 우주의 초기 물질을 넘어 철학적 존재를 묻다. 빅뱅과 양자요동이라는 두 거대한 이론을 통해 우주의 탄생과 물질의 기원, 그리고 장대한 구조 형성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텅 빈 듯 보이는 진공의 역동성이란 그 찰나 속에서 일어나는 가상 입자들의 오묘한 급팽창이라는 막대한 에너지의 변화는
이 우주라는 물질적 실현을 검증하는 가설적 이론이다. 가장 미시적인 수준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가장 거시적인 우주의 필연적 형태를 빚어냈는지, 그 경이로운 연결고리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기지만 최근의 물리적 이론들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는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 다만 이 양자요동이 물질 생성의 씨앗을 뿌리고 그 팽창은 그 씨앗을 거대한 우주 구조로 키워냈다는 이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물리적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즉, 그 팽창 자체를 야기한 원동력은 무엇이며 왜 입자가 반입자보다 미세하게 많았는가? 현재 우주를 지배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인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궁극적인 이론은 존재할까? 라는 이 질문들은 여전히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의 최전선에서 과학자들을 고뇌하게 만드는 미지의 영역이다. 이러한 미완의 질문들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요구한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인간 지성의 가장 높은 발현이며 이는 단순한 과학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진공에서 물질이 생성되고 그 물질이 모여 별과 은하를 이루며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 자신의 기원을 탐색하는 이 과정 자체가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우주론적 관점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과학적 언어로 답하려 지적인 합리적 설명이란 면에서 그렇다. 고전적 물리학에서부터 빅뱅과 양자요동의 양자역학을 통해서 발전되어지는 저 거대한 거시세계와 양자라는 미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오묘한 물리적 법칙들이 복합적으로 총재적으로 일어난 물리적 실존적 산물임은 분명하다. 7. 그 찰나의 초기 물질과 절대의식적 창조의 이해. 이런 양자요동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신비롭고 경이롭다. 텅 빈 진공에서 에너지와 입자들이 그 찰나에 생성되고 소멸하는 역동성과 그 미세한 요동이 그 팽창을 거쳐 거대한 우주 구조를 빚어냈다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이 찰나의 물질, 생성이라는 과학적 이해는 단순한 물리 현상을 넘어선 신비로운 창조적 개념과 유사하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한다. 이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행위였음을 밝힌다. 과학이 말하는 무는 단순히 물리적 부재만을 뜻하지 않는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정한 무는 하나님의 부재다. 따라서 양자 진공의 역동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내재된 잠재성과 가능성으로 이해된다. 텅 빈 듯 보였던 진공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물리 법칙과 에너지를 담은 역동적인 물리적 실체로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어거스틴의 개념과 동일하다. 양자요동을 통해 찰나의 입자와 반입자 쌍이 생성되는 현상은 양자요동의 순간적 찰나의 물질 생성이라는 창조 사역이 단순히 정적인 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법칙과 질서 안에서 스스로 작동하며 새로운 존재를 끊임없이 발현시키는 살아있는 창조의 역사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양자요동이 무작 위성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안에서 물질이 자발적으로 생성되도록 설계된 창조주의 심오한 지혜와 섬세한 계획의 표현이다. 혼돈 속에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공의 불확실한 요동 속에 물질을 생성하는 근원적 동력을 심어두셨다는 발견은 과학적 발견이 신앙을 약화시키기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신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한다는 과학적 검증의 한 방편이라 하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데 있어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의 연속이라는 고백이며 양자요동이 제시하는 우주의 기원은 단순한 물리 현상이 아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역동적인 창조 사역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재해석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